3부. 한양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 조선의 파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려 918만 1392의 명장, 윤관 1040만 1111과 별무반 1104, 그리고 동북 구성 1107만 1108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1392만 1910으로 시대를 옮겨 파주가 어떻게 수도 한양을 지키는 핵심 전략도시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는 바뀌었지만 파주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1392년 태조 이성계 1335만 1408는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초기에는 개경을 수도로 삼았지만 1394년 태조 3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수도가 바뀌면서 국토의 교통망과 방어체계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주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한양에서 개성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사신과 관리들은 대부분 파주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한양으로 진격하려면 임진강과 파주 일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주는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도를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임진강 천연의 방어선. 파주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보다 지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진강은 폭이 넓고 여울과 절벽이 많아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건너기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중요한 수로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진격을 늦추는 천연의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주요 나루터와 도로를 관리하고 군사적 거점을 정비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지형과 국가의 방어체계가 결합하면서 파주는 경기 서북부의 핵심 방어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이 오가던 길, 역사가 흐르던 길. 조선시대 파주를 통과한 것은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 지방을 순시하는 관리, 중국 명나라와의 외교사절, 상인과 승려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개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조선의 대표적인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길이 발달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숙박시설과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고려시대의 해음원이 국가 운영 숙박시설이었다면 조선시대에도 파주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학문이 꽃핀 도시. 전략도시였던 파주는 동시에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는 율곡 이 1536만 1584가 파주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이 지역은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우계성운 1535만 1598과 같은 대학자들도 경기 북부에서 활약하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자운서원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학문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파주는 국방과 학문이라는 두 축을 함께 품은 도시였습니다. 평화 속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국경. 조선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맞기도 했지만 북방 정세는 늘 변수였습니다. 여진 세력은 계속 성장했고 국경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파주와 장단 일대의 군사 조직을 유지하며 북방 방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훗날 국가적 위기 속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쟁의 전야.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만 1598가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1592만 1598이 발발하면서 파주는 다시 한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파주는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임진강은 중요한 방어선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1592만 1598과 병자호란
1636만 1637 속에서 파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견뎌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근거. 조선 왕조실록. 신증동국 여지승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 파주 항목. 국가유산 관련 자료와 파주시 향토사 자료. 보충 설명. 조선시대 파주가 한양 방어의 최전선이었다는 표현은 군사교통지리적 중요성을 종합한 설명입니다. 특정 시기에 항상 최전선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도 방어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서술입니다. 사부. 임진왜란 1592만 1598과 병자호란 1636만 1637 전쟁의 최전선이 된 파주. 안녕하십니까? 앞선 시간까지 우리는 파주가 고려 918만 1392와 조선 1392만 1910의 수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략적 가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두 차례의 국난, 임진왜란 1592만 1598과 병자호란 1636만 1637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수도를 향한 길목. 1592년 4월 13일 음력 일본군은 부산포에 상륙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북상했고 충주-탕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이 크게 패한 뒤 한양은 불과 보름여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은 북쪽의 평양으로 진격하기 위해 한양과 개성을 잇는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주 일대는 군대와 군수물자가 오가는 핵심 통로가 되었습니다. 임진강의 나루와 주요 길목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전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지고 많은 백성이 피란길에 올랐으며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관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경기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군량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전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주 역시 이러한 후방 지원과 피란의 거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역사는 장군과 왕만의 기록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평범한 백성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은 상처. 1598년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파주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농경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인구도 감소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농업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쟁의 상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병자호란 다시 전쟁의 길목이 되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약 40년 뒤인 1636년 조선은 또 다른 국난을 맞습니다. 바로 청해 침략으로 시작된 병자호란 1636만 1637입니다. 청군은 압도적인 기동력을 앞세워 조선으로 진격했고 개성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파주와 장단 일대는 다시 중요한 군사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조 1595만 1649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약 47일간 항전한 끝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 전쟁 역시 파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략도시의 숙명. 파주는 왜 이렇게 자주 전쟁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적군에게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고 조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은 훗날 20세기 한국전쟁 1950만 1953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오늘날 파주를 여행하다 보면 평화로운 들판과 아름다운 임진강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전쟁은 도시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역사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파주는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며 오늘날 역사와 평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시간 제3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한국전쟁 1950만 1953 군사분계선 밀러테리 디마케이션 라인 MDL 비무장지대 디밀러터라이즈드 존 DMZ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파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근거 조선 왕조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임진왜란병자 호란파주 관련 항목 국가유산청 및 파주시 향토사 자료 보안사항 파주지역에서의 개별 전투나 특정 사건은 사료에 따라 기록의 밀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대본은 파주의 지리적 전략적 역할과 전쟁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정 전투를 파주에서 벌어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서술했습니다.